200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.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김정일 위원장이 칫솔질을 했대.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다 크게 보도가 됐어요. 당시에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 주변에 침투해있던 우리 요원들이나 정보원들이 일망타진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. 당시에 이제 이게 사실은 북한에 투입되는 게 바로 이 군 정보사입니다. 군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가고 블랙 요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정보사 사령관하고 여단장하고 두 사람이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. 이 소송의 고소장에 그동안 군 정보사에 해왔던 중요한 공작 내용과 공작 이름이 다 들어가고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. 지금 사령관과 지금 여단장이 지금 둘이가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?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. 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혹시 유경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2016년도에요. 4월 달에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북한의 유경식당이라고 있었어요. 이때 여기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서 결국 우리 남한으로 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었죠. 특히 20대 종업원들 12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들이 현재 지금 잘 정착을 해서 대학도 다니고 합니다. 그때 북한도 굉장히 반발했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의 파장이 컸었죠. 근데 이 당시에 이 사건, 즉 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 핵심적인 일이라는 게 바로 군 정보사입니다. 군 정보사의 해외 요원들이 결국 공작을 통해서 대량으로 탈북해서 데려왔던 것입니다. 이게 그때 군 정보사가 이 사건을 당시에 주도를 했었습니다. 우리나라의 대북 정보기관은요,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. 국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외 파트, 대북 파트 이제 주로 있고요. 그리고 군 정보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군 방첩사라는 데가 있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방첩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기무사가 이제 바뀌면서 군사안보지원부로 바뀌었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방첩사로 바뀌었어요. 이거는 주요 중요한 국내의 어떤 간첩, 국내 간첩이라는 이걸 좀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고요. 국정원은 주로 자료 판단 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파견되거나 침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침투를 하거나 거기서 실질적인 대북 정보를 취합해오는 이 정보를 탐지해오는 사람들은 바로 군정보사 요원들입니다. 정말 이 우리나라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게 바로 군정보사 요원들이에요. 네, 200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.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정보당국이나 언론에서 도대체 뭐냐, 병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꽤 있었습니다.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굉장히 고조가 돼 있을 때였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정치부장을 할 때인데요. 그때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.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김정일 위원장이 칫솔질을 했대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깜짝 놀랐죠.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어떤 단면이 이제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칫솔질을 했다는 의미는 보통 이 뇌졸중이 오면 몸이 마비가 됩니다. 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칫솔질하기 어렵죠. 근데 했다는 것은 건강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죠.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다 크게 보도가 됐어요.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고요. 근데 그때 국정원과 군정보사는 난리가 났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칫솔질을 한 걸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김정일 위원장이 칫솔질하는 걸 본 사람은 극소수일 거 아니겠습니까? 북한도 이걸 봤겠죠.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. 즉 대대적인 정보원 색출 작업이 벌어져서 당시에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 주변에 침투해 있던 우리 요원들이나 정보원들이 일망타진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. 하나의 정보가 결국은 나비 효과를 했어서 실제 우리 정보 라인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굉장히 큰 패착이 비롯된 거죠. 당시에 이제 이게 사실은 북한에 투입되는 게 바로 이 군 정보사입니다. 군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가고 블랙 요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우리가 북한과 이런 데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다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. 북한에 다 넘어가 버렸죠. 그게 왜 넘어갔냐면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. 지난 6월인가 5월로 기억을 합니다. 국가정보원 사이버 팀에 우리가 화이트 해커가 있습니다. 화이트 해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
정기적으로 이제 정보원 이제 해커인데, 그러니까 뭐 북한 쪽에 이제 아마 침투를 해 들어갔나 봐요. 침투에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아니 거기에 우리나라 정보사의 블랙 요원들 명단이 떡하니 있더란 겁니다. 난리가 난 거죠. 그래갖고 바로 정보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해외에서 활동 중인, 북한에서 활동 중인 요원들을 전부 다 귀국시켰습니다. 이 명단이 유출된 거죠. 정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게 북한에 넘어간 거예요.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 바로 이 정보사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한 사람이 이거를 자기의 컴퓨터에서 해킹당했다,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명단이 왜 개인 컴퓨터에 있죠? 근데 수사를 해봤더니 결국 중국인에게 이 명단을 넘겼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사를 벌이다가 오늘 이 군무원에 대해서 간첩 혐의를 적용해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. 간첩 혐의가 처음에는 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에게 정보를 넘겨, 즉 북한에게 직접 넘겨야 됩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한테 넘겼거든요. 근데 수사를 해보니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중국 사람이 사실상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이었고 북한의 공작원이었다는 것들이 아마 정보당국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첩 혐의로 의율 해서 넘겨버렸습니다. 근데 정말 이런 군 정보사의 이런 행태가, 이런 일 자체가 뭐 정말 우리의 정보 역량이 완전히 지금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정보사 사령관하고 여단장하고 두 사람이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.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사령관하고 여단장이 소송을 벌였는데 이 소송의 고소장에 그동안 군 정보사에 해왔던 중요한 공작 내용과 공작 이름이 다 들어가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. 기가 막힌 일이죠. 근데 문제는 이 군 정보사의 사령관은요, 이 여단장 같은 경우는 준장이고 사령관은 소장인데, 문제는 이 사령관이 여단장보다 3기, 육사 3기 후배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단장은 실제 이 사람은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유경식당 이 공작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대령이었는데,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혐의로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. 재판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마 못마땅하게 본 것 같습니다. 유경식당 뭐 등등으로 인해서. 한 1년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무죄가 됐어요.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준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이 대북 첩보업무, 즉 휴민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총괄하면서 예비역 군 정보사 있는 분들에게 사무실을 외부에 사무실 제공해서 광개토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공작 사업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어떤 이 공작 사업을 준비를 해왔는데, 근데 이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정보장교 출신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공작 업무를 해본지를 않았어요. 이 사람이 와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공작하지 말자, 우리 정보 수집만 하자.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충돌을 했는 모양입니다. 무슨 소리냐, 지금 우리가 하려면 이 여단장은 적극적으로 공작을 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. 근데 이 사령관은 우리 정보 판단만 해. 근데 두 사람에서 그냥 대판 쌓아버릴 때 이 문제를 가지고, 그래서 뭐 이 결재판까지 날아가고 문도 강 닫아버리고, 이게 사령관은 항명으로 지금 고발을 했고, 그다음에 이 지금 당시 여단장도 이 지금 사령관을 지금 고발해서 지금 수사를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.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.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유출되는, 우리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계획들이 유출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. 이 요원들 중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화이트 요원과 블랙 요원이라고 있습니다. 근데 내곡동에 국가정보원 청사가 있습니다.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요, 청사 로비에 오른편에 벽에 보면 은색 별로 해서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별이 있습니다. 그 별이 뭐냐면 이름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숨져간 요원들을 기리기 위해서 별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. 예를 들어서 블랙 요원들 중에서 외국에 공작이 들통나서 감옥에 가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 요원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런 요원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이 블랙 요원 하나 키우려면요, 한 수십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. 그리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깊숙하게 침투를 해야 되고, 여러분 아마 첩보 영화 보시면 뭐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? 진짜 아주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중 간첩이었다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정말 이 외국에 나가보면요, 이 첩보 전쟁이 정말 심각합니다.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는 북한 사람들하고 같은 한국말 쓰잖아요. 얼굴도 같잖아요. 그러니까 휴민트는 우리나라밖에 못합니다. 그리고 미국도 이 우리 정보의 휴민트 정보를 의지하는 단계예요. 근데 문제는 이런 휴민트 정보원이 다 깨져버렸다?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안고 있는 거죠. 더군다나 지금 사령관과 지금 여단장이 지금 둘이가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?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. 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지금
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빨리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빨리 해결하는 게 해야 된다. 특히 우리의 정보망이 이게 뚫려버리면 큰일 날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